안녕하세요, 배워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에코 마케팅이라는 기업에 대해서 한번 다룰 텐데요.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을 때 아무래도 좀 가격대가 어느 정도 분할 면적이 괜찮다 했던 시점이었어요. 한 2만원 초반원이었는데 그래서 한 그쯤에서 조금 왔다 갔다 했었는데 오늘 갑자기 한 13% 정도 급락을 했어요. 그래서 왜 급락을 했는지 한번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고 여전히 이 기업에 대해서 문제가 없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일단은 제가 정리한 내용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온라인 광고 대행을 기반으로 했던 회사인데 이제 이런 온라인 광고 대행으로 계속 점점점 커지면서 이런 매출을 발생시키면서 계속 쌓은 노하우나 그런 데이터들을 기반으로 자체적으로 이커머스를 시작해서 오히려 이커머스가 지금은 온라인 광고 대행보다 더 커졌어요. 그래서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퍼포먼스 마케팅을 하고 있는 그런 회사인데 이제 정말 공격적으로 커가고 있는 회사거든요. 재무제표도 이미 지금 경제적 혜자에 속할 만큼 정말 좋은 기업이고요. 다시 한번 개요 말씀드리면 광고 제작과 광고 매체 대행을 모두 수행하는 온라인 종합 광고 대행사이고요. 특별히 21년 5월에 이제 올해 5월이죠. 이제 요가복 전문 브랜드 이제 에스레저 쪽에 속하는 안다르 지분을 지금 과반 56%를 인수해서 적자인 기업인데 지금 벌써 흑자 전환시키면서 급속도로 커가고 있고요. 그만큼 이 적자인 기업도 에코 마케팅의 특유의 그런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마케팅 기술을 가미해가지고 반달라는 기업을 흑자 전환시키고 점점 공격적으로 엄청난 속도로 커가고 있다. 그리고 또 데일리 앵커라는 이커머스 회사를 통해서 마사지 기기나 뭐 또 다른 그런 뷰티 플랫폼 베니티 탭이라는 뷰티 플랫폼을 통해서 이제 에코 마케팅 세수가 만든 런칭한 브랜드들을 점점 많이 팔고 있거든요. 요즘 네일이나 그런 비건 뷰티 용품들 그런 쪽으로도 점점 많이 커가고 있어요. 지금 이제 온라인 광고 대행으로 이 회사의 기반을 쌓았는데 지금 이커머스로 점점 단단하게 커가고 있고 앞으로도 점점 빠른 속도로 커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커가고 있고 이제 재무 구조도 튼튼하고 앞으로 매출도 점점 커가고 있는 회사인데 왜 이렇게 최근에 떨어지고 특히 오늘 왜 이렇게 급락했나. 일단은 매매 추세를 봤을 때는 이제 기관의 매도 물량이 계속해서 나오더라고요. 아무래도 증시 약재가 아직 많이 남고 좀 스태그플레이션 등등 인플레이션이 계속 화두되면서 금리도 상향되고 막 여러 가지 악재가 있었잖아요. 중국, 미국. 그래가지고 그런 리스크 차원에서 계속해서 현금 보유를 위해서 계속해서 매도 추세가 많이 나온 걸 수도 있고요. 그래서 매도 물량이 좀 기관 쪽에서 많이 나왔지만 외인 투자자 그런 쪽에서는 매수세가 오히려 지속적으로 계속 있었어요. 그래서 매도세와 매수세의 정반대 상황이 있었거든요. 시장 차원에서 그 다음 리스크 차원에서 그런 많이 빠질 것을 대비해서 계속해서 현금을 보유하고 싶은 쪽은 계속해서 매도 물량이 나온 거고 이 가격대도 괜찮다, 계속 살만하다 싶은 쪽은 계속 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그냥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시가총액이 지금 5,434. 오늘 10월 12일 기준으로 이제 5434 그리고 PER이 지금 거의 정말 10배까지 10배까지 내려왔어요. 그래서 지금 가격이 정말 괜찮은 가격 수준까지 내려왔고요. 괜찮은 가격 수준인지는 사실 몇 달 됐는데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 상황이 좀 계속해서 증시에 악재가 많이 남아있어서 계속 현금을 하고 싶다면 매도세가 나오기도 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매도세가 꽤 나왔었고요. 매출이나 그런 회사의 그런 구조를 봤을 때는 전혀 문제 없습니다. 오히려 계속 하고 있어요. 19년 매출 1,100억, 20년 매출 1,770억, 21년 매출은 오히려 2,000억대를 훨씬 능가하는 그런 공격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순이익률이 19년 300, 20년에 548, 한 60% 정도 성장하고 그리고 21년 매출은 살짝 좀 소폭 이제 감소하죠. 이제 왜냐하면 이제 안다르라는 적자를 가진 회사를 좀 인수하는데 그리고 아무래도 1분기에 새로운 임직원들을 좀 채용하면서 그 인건비 비용 증가 그리고 광고 매체비 비용적 측면을 좀 많이 증가했어요. 그래서 이제 매출은 시장 파일을 점점 확대하고 있어요. 점점 크고 있고요. 순이익은 뭐 여러 가지 매체 비용이나 인건비 측면, 회사 인수 측면 비용 이런 쪽에서 좀 어느 정도 발생해서 순이익이 좀 감소했을 수 있지만 그 다음으로 이 온라인 커머스 플랫폼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것은 확실하고요. 그래서 회사의 펀더멘털에는 전혀 문제 없어 보인다. 특별히 기타 사항으로 좀 봤을 때 이제 한국투자 밸류 자산운용 지분 변동이 있었더라고요. 지분 변동이 다트로 봤을 때 직전 보고서에서 5%였는데 이제 이번 보고서에서 4%였고요. 9월 30일 기준으로 봤을 때 4%, 1% 좀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일단 그런 게 하나 있었고요. 특히 오늘 13% 급락이 있었잖아요. 이 급락에 대해서는 아까 일단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한 그 전에 이제 에코 마케팅이 안다라는 회사를 인수하기 전에 한 대표의 가족이 그 남편분이 그 이사셨는데 그분이 이제 계약직 직원을 심하게 갑질하셨다.
그런 내용으로 이제 기사가 올라왔었어요. 근데 그런 기사 내용을 보면 최근 내용이 아니라 좀 작년의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작년의 내용을 이제야 좀 밝히시면서 이걸로 이제 그런 회사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주어서 오늘 급락을 하게 됐는데, 사실 저는 이 기사가 주는 진정성을 솔직히 그렇게 잘 느끼진 못하겠어요. 일단은 작년에 벌어진 일을 왜 이제서야 오픈을 하는 것인가. 물론 이제 오픈하시는 분이 이제 사정이 있으셔서 그런 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그런 건 저는 잘 일단 모르겠고, 그래서 기사를 좀 봤을 때 너무 에코마케팅을 너무 악의적인 것처럼 좀 몰고 가는 것처럼 느껴져서, 구독자 입장에서는 좀 그런 것처럼 느껴져서 좀 의아한 부분이 있긴 있습니다. 물론 피해자 입장에서는 되게 슬픈 일이고, 이제 그 당시에 그분이 그렇게 하신 건 정말 잘못된 일이죠. 그렇지만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 이런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신가를 봤을 때, 오늘 일단 공매도 장고도 어느 정도 좀 더 있었고요. 그리고 기간의 매도 추세는 꽤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오늘 좀 공매도 추세가 좀 많이 드셨을 텐데, 그래서 약간 그런 쪽으로 좀 증시 하락되는 이 시점을 활용해서 공매도의 타겟이 좀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하지만 장기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회사의 펀더멘털은 전혀 문제없고 오히려 점점 좋아지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제 에코마케팅의 자회사 안다르의 경쟁 회사인 잭시믹스가 있어요. 잭시믹스도 S레저 그런 회사거든요. 이제 잭시믹스도 최근에 시장 점유율 1위 차지하고 점점 크고 있고, 이제 브랜드 엑스 코퍼레이션이라는 회사예요. 이 회사가 주식 코스닥에 상장돼 있는데, 이 회사가 최근에 점점 많이 오르고 있어요. 왜냐면 이 회사도 온라인 커머스를 활용해서 점점점 매출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온라인 에코 마케팅이 좀 오늘 급락을 하는 대신 경쟁자인 잭시믹스가 속한 브랜드 엑스 코퍼레이션이 한 4~5% 정도 올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에코 마케팅의 진짜 진가는 안다르도 공격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건 맞지만, 안다르 말고도 데일리 앵코나 베니티 뷰티 플랫폼을 통해서도 이미 차지하고 있는 시장 상이 정말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안다르 지금 이런 이슈로 인해서 이렇게 한 13% 급락이 온 거는 너무 좀 과하게 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시장에서 이런 과하게 급락이 오는 거는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회사의 의지와 상관없이 경제적인 증시 하락 국면도 연관이 있고, 그리고 이런 공매도 세력이 어느 정도 그런 타겟이 되다 보니까 그런 것도 없지 않아 느껴집니다. 이건 저의 내피셜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증시는 특히 이런 공매도 세력에 타겟이 되는 상태가 많다 보니까 아무리 회사의 펀더멘털이 좋고 아무런 문제가 없어도 이런 이유 없는 급락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장기 투자로 바라보시는 여러분들이라면 펀더멘털 문제 없고 계속 커가는 입장이니까 추가 매수하기 좋은 기회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렇게 급락이 올 때 아무리 확신이 있는 기업도 흔들리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마다 다시 한번 회사를 계속해서 검토하면서 펀더멘털을 확인하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에코마케팅이라는 기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이렇고요. 최근에 오늘 10월 12일이었잖아요. 이제 김철웅 씨가 이제 대표이시면서 이제 최대 주주인데, 이분이 오히려 그 공시 내용 봤을 때 보유주식을 직전에 비해서 이번 보고서에서 47.49에서 47.58로 오히려 추가 매수하셨어요. 그래서 이번 보고서에서 추가 매수하셨죠. 오히려 본인 오너 입장에서는 본인 회사가 너무 주가가 이유 없이 너무 많이 내려가는 것 같다, 뭐 그렇게 느끼실 수 있고, 저가 매수 활용하셔서 오히려 보유비를 더욱 확대하셨다, 이런 측면은 오히려 투자자 입장에서는 긍정적인 면으로 확인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회사의 상황과 최근의 이슈는 이랬고요. 그리고 이제 애널리스트 최근 하나금융투자에서 나온 그런 보고서는 8월 4일이 가장 최근이더라고요. 내용을 이제 많은 분들도 이미 보셨겠지만 간단하게 요약해서 보자면, 안다르 성장을 인수하고 가속화시키기 위한 비용들이 많이 선반영됐다. 그리고 인수 후 이제 반기 누적으로 매출은 벌써 68%. 인수한 지 얼마 안 돼서 지금 반년 정도 됐는데 벌써 이만큼 성장하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리고 점점 더욱 성장해 날 것 같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뭐 예상치에 비해서 조금씩 하회하긴 했는데 그 이유는 여러 가지 매체비와 광고 비용 등 좀 그 비용으로 사용하다 보니까 먼저 선반영되기도 하고 그 시장 확대를 위한 그런 비용들이 이제 많이 지불이 됐다. 그러면서 순이익이 조금 감소됐는데 하지만 매출은 더 커졌고 앞으로도 그 순이익이 그 다음 해로 계속 이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다르 매출은 이제 올해만 약 2배 성장 정도 전망하고 있고요. 뭐 안다르 포함해서 다른 것도 계속 속하고 있어요. 이제 매출 그 지표를 보면 19년, 20년도만 해도 19년 비해서 엄청 컸죠. 1,100억 하는데 1,700억 늘어나고 21년에는 아마 한 3,000원, 지금 이제 예상은 3,000억 정도 예상하고 있고요. 순이익도 300에서 500으로 컸다가 21년에 아까 말한 것처럼 주춤했다가 22년부터 급속도로 다시 한번 커갈 것으로 이제 보이고 있습니다. 매출이 커가고 있는 것은 정말 이 정도면 엄청 빠른 추세를 끄고 있는 거예요. 1700에서 2011년 3200, 2022년엔 4800, 23년에는 5400. 물론 이 3개년 추정치이긴 하지만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 점점 증가하고 있는 건 맞으니까 계속해서 빠른 속도로 커가고 있는 것에는 이제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뭐 ROE 지표도 워낙 순이익률도 ROE도 40%지만 진짜 한 28, 그래도 꾸준히 30% 정도 유지하고 있는 것 같고요. 재무제표 비율은 뭐 더 이상 말할 것도 없는 것 같아요. 또 자회사 자회사 데일리앤코 제 플랫폼 이커머스를 활용하는 회사인데 매출액도 어마어마하게 하고 있죠. 단위가 100만이에요. 100만, 1000만, 10억, 100억, 1200억 정도 이제 엄청나게 빨리 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자회사별로 다 커하고 있어요. 오히려 기본인 광고 대행보다도 그 제품 판매, 그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딜리앤코나 이제 안다르도 뭐 계속 커하고 있고요. 오히려 제품 판매가 본업인 광고 대행보다 더 커하고 있습니다. 엄청 빠른 속도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회사의 펀더멘털은 좋으면 더 좋았지 안 좋아지진 않았다. 그리고 뭐 이런 아까 말씀드린 지분 변동 이슈 있었고요. 김철웅 대표 오히려 지분 비율을 오늘 급락을 통해서 더 늘렸다. 그러면 정리는 이 정도까지만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네이버 금융으로 한 번만 다시 한번 봐볼게요. 네이버로 한번 봐보면 3개월치를 보면 고점 28,600원에서 오늘 원래 2만 초반 정도 했는데 16,500까지 떨어졌어요. 그래서 오늘 좀 투자자 입장에서는 오늘 생각이 많으실 거예요. 회사 무슨 일 있는 거야? 어떡하지? 회사 좀 해소해야 되나? 생각하실 수 있는데 회사 펀더멘털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뭐 매매 추세 한번 봐볼게요. 매매 추세 봤을 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관은 지속적인 매도 물량 나오고 있어요. 특히 오늘 64만 주 넘게 나왔죠, 매도 물량. 하지만 외국인 입장에서는 외국인 기관은 이제 지속적인 매수세가 계속 있었고 완전 정반대예요. 그리고 보유율은 오히려 4.1%에서 4.43%까지 계속 증가 추세다. 그러고 공매도 현황도 한번 보면 오늘 좀 공매도 비율 좀 높았다 보시면 됩니다. 12,000에서 10월 8일 15,000, 10월 12일날 4만. 꽤 많았어요. 하지만 이제 펀더멘털은 문제 없다. 계속해서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회사에 대해서 확신을 계속 가지셔야지 여러분들이 계속 꾸준히 장기로 가져가실 수 있어요. 그래서 재무제표 매출액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해서 증가 추세이고요. 영업활동 흐름 증가, 투자 증가, 그리고 투자활동 현금흐름도 2020년에 인수하고 여러 가지 비용이 꽤 많이 나왔고요. 재무활동 현금흐름도 뭐 부채를 갚거나 뭐 이런 쪽으로 많이 나왔겠죠. 영업이익률, 순이익률 30, 30, 40 훌륭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슈는 그렇게 회사의 미래에 대해서 큰 타격을 주는 건 잘 모르겠다. 혹시 뭐 다른 이슈 같은 거 좀 아시는 분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일단은 오늘은 이 정도로 하고요. 에코 마케팅처럼 이렇게 급락이 있는 경우 아무래도 불안하게 됩니다. 사람이다 보니까. 그리고 금액을 많이 투자하신 분들일수록 더욱더 생각이 깊어질 수 있는데, 이럴 때마다 회사에 문제가 없는지 펀더멘털을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 문제가 없다면 회사에 영향을 그렇게 크게 주지 않는 포인트라면 오히려 저가 매수를 사용하셔서 계속해서 추가 매수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닥은 아무도 모르니까요. 그래서 어느 정도 매력적인 가격대라고 생각하면 이제 저는 매수하는 편인데, 여러분들도 아무래도 지금 증시가 좀 악재가 많이 남아있잖아요. 이제 중국 리스크도 풀리지도 않았고, 미국 디폴트도 아직 임시적으로만 좀 살짝 풀린 거고, 금리 계속 11월에 한국 금리 올라갈 것 같고, 미국도 내년에 계속해서 올라갈 것 같고요. 그리고 원자재 폭등하고 있고요. 그래서 중국 전력 나노 공장이 이제 가동이 잘 안 돼서 생산에 차질이 생기고 있고요. 해운 요금도 물류 대란이기 때문에 요금도 끝없이 정말 올라오고 있습니다. 달러도 1200 넘어섰다가 이제 1200쯤 머물렀고요. 그래서 수입자 입장에서는 정말 안 좋은 게 너무 많아요. 전체적으로도 인건비도 계속 올라가고 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증시 악재가 많이 남아있지만, 이런 악재가 저는 오히려 너무 짧다면 아쉬울 것 같아요. 저는 차라리 이런 기간이 1년 동안 지속돼서 저는 그때 동안 싼 값에 많이 모았다가 오히려 그 주식이 경기가 좀 풀리면서 그 주식의 가치가 변함이 없고 그런 회사가 계속 성장 중이라면 그 회사 주가는 올라가게 되는 게 이 주식의 메커니즘이기 때문에 기회를 잘 활용하셔서 잘 존버하시고 거기에 성투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